안녕하세요. 스쿨파파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학 2 수업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12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각평형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평형설. 요게 잔잔한 강이나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 위에 이렇게 배가 떠 있어요. 배가 떠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위에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물 위에 그 물보다 밀도가 작은, 우리가 비중이라고도 하죠.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질량, 비중이 더 작은, 밀도가 작은 배가 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배에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탑니다. 그러면 사람이 탄 무게만큼 무거워지기 때문에 배는 조금 가라앉아요. 그렇지만 꼬르륵 가라앉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라앉다가 평형을 이루죠. 우리가 이거를 평형이라고 그래요. 평형. 그러면 언제까지 가라앉냐 하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같은 여기 가라앉은 것만큼의 물과 같은 비중을 차지할 때, 같은 밀도를 차지할 때 그때까지 가라앉아요. 그러면 사람이 한 명 더 탑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명 더 타면 어떻게 돼요? 배가 더 가라앉겠지. 그쵸? 이렇게 가라앉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침강한다라고 그래. 침강. 얘들아, 침강하는 거야. 가라앉는 거야. 그러면 이 침강하는 얘가 뭐가 있냐 하면 사람이 더 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이렇게 세 명이 탔다가 한 명이 다시 내려요.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내려. 그러면 무게가 줄어드니까 이 배는 조금 떠오르겠죠.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는 걸 뭐라고, 솟아오르는 거, 이게 솟아오르는 거를 융기했다라고 합니다. 융기.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랑 똑같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고 하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멘틀과 지각을 한번 보면요, 멘틀 위에 지각이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멘틀의 밀도가 크겠어요? 지각의 밀도가 작겠어요? 응? 지각의 밀도가 작니? 멘틀이 크니? 그렇죠. 지각의 밀도가 작아. 왜냐하면요, 멘틀은 감남암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감남암질 마그마. 여러분, 지구과학 1에서 용암을 55%, SiO2의 함량을 55%, 66%에 따라서 현무암질 용암, 안산암질 용암, 유물암질 용암으로 나눴잖아요. 그 현무암질 용암보다 더 SiO2의 함량이 적은 금속성 물질들의 원소의 함량이 더 많은, 그게 감남암질이거든. 그래서 감남암질로 이루어져 있어. 지각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현무암질이나 아니면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지. 그렇지? 그러면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 중에 누가 더 밀도가 컸니? 해양지각의 밀도가 컸잖아. 그치? 그럼 지각보다 멘틀의 밀도가 작단 말이야. 멘틀보다 지각의 밀도가 작단 말이야. 그래서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지각평형설이라고 한다고. 근데 때로는 이 평형이 불균형이 생기면, 평형이 깨지면 이 지각이 멘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내려가는 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침강한다 그랬죠. 침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침강하겠어? 내가 손으로 누르는 힘이 커지면 침강하겠지. 여러분, 침강하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육지로부터 공급된 육성기원 퇴적물들이 풍화침식 받아서 육지에 있던 물질들이 바닷속으로 이렇게 한 번에 우르륵 와. 그러면 그 퇴적물들의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들 수 있어요. 그렇죠. 퇴적물들의 공급에 의해서 침강할 수 있다고, 지각이. 그러면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 언제 솟아오르겠니? 그러면 반대로 언제 솟아오르겠어? 지각이 솟아오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융기한다 그래요. 융기. 그러면 대표적인 융기의 예가 뭐가 있겠어요?
예전에 지각 위에 빙하 타고 내려와 둘리 빙하가 있었다고. 근데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 빙하가 녹았어. 녹으면서 얼음이 녹아서 물로 해서 빠져나간 거지. 그러니까 위에 이 얼음이 누르고 있던 무게가 감소한 거지. 그러면 무엇이 된 거예요? 지각 평형이 깨진 거죠. 평형이 깨진 거야. 그러면 이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지각은 어떻게 하겠어? 바로 확 솟아오르진 않지만 서서히 솟아오르겠지. 그걸 우리가 융기라고 한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융기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 빙하에 해빙이 있겠지. 빙하가 녹아. 해빙이라는 건 녹는 거야. 결빙은 어는 거고. 그 빙하가 해빙되면 무게가 감소하면서 솟아오르는 융기가 일어나겠죠. 우리가 이거를 지각평형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각평형설을 주장했던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여기서 왜 학설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학설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과학자의 주장이야. 어떤 과찬 사실을 바탕으로 한 어떠한 설이라고, 설. 그런데 이 설이 자연 법칙을 만족하고 이 설에 반하지 않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규칙성이 발견이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론이나 법칙이 되지. 그런데 뭐 하나 반하는, 이 지금 설에 반하는 어떤 관찰 사실이 있으면 얘는 더 법칙이나 이론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 학설이라고 했죠. 그러면 왜 학설이라고 하겠어? 둘 다 뭔가에 설명하지 못하는 자연 관찰 사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 학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플래트설과 에어리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 그러면 플래트설과 에어리설이 뭔지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트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 플래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어리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에어리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플래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수조가 있는 거예요. 수조. 물을 담아놓은 수조가 있다고요. 응? 근데 수조에 물이 들어있어. 물이 들어있고 그 위에 나무 토막을 이렇게 물 위에다 띄운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요, 물에 나무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둥둥 뜨죠. 그렇죠? 뭐 쇠나 이런 걸 넣으면 가라앉지만 나무 토막을 넣으면 뜬다고. 가벼우니까. 그러면 나무 토막을 떴는데 거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무 토막이 이렇게 뜨게 된다고. 거기에 그림처럼.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그림 잘 그리죠. 그림 잘 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시간 끌려 그러는 거야. 여기 나무 토막을 이렇게 띄웠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이 플래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나무 토막을 물 위에 띄웠다. 그러면 물과 나무 토막의, 이 나무로 이루어진 나무 토막의 밀도 중에 누가 밀도가 큰 거야? 물의 밀도가 큰 거지. 이 나무 토막보다 물의 밀도가 더 큰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 나무 토막에 여기 지금 보면 밑면의 넓이는 같은 거예요. 이 그림 보면 밑면은 같은 거야. 밑면은 같은데 높이가 다른 거야. 두께가 다른 거지. 그러면 이 두께가 큰 여기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는 나무 토막과 상대적으로 높이가 작은 B라고 하는 나무 토막이 같은 깊이만큼 가라앉아서 떠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플래트설이라고 그래요. 플래트설. 응? 그 다음에 에어리설을 한번 볼게요. 에어리설. 그러면 에어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세요. 짜잔. 여기 수조가 있는 거야. 수조. 근데 수조에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어. 마찬가지로. 알겠니? 물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나무 토막을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번에는 나무 토막이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당연히 물 위에 뜨겠죠. 뜨는데 이렇게 뜨는 거야. 잘 봐.
이렇게 두꺼운 나무 토막이 있고 이렇게 이거보다 얇은 나무 토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더 얇은 나무 토막이 이렇게 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에어리설이라고 그래요. 에어리설. 그러면 여기에서 두꺼운 걸 우리가 C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이게 두께가 이 랭스가 이 길이가 짧은 거를 우리가 D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플래트설과 에어리설을 얘기하기 전에 한번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플래트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 얘들아, 봐봐. 이렇게 수조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있거든. 근데 여기에 A라고 하는 나무 토막이 있고 B라고 하는 나무 토막이 있어. 그런데 이 A와 B라고 하는 나무 토막은 지금 단위 면적이 같아요. 밑면이 똑같아.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나무 토막이 이 수면을 미는 힘 FA, 이 힘과 이 B라고 하는 나무 토막이 이 수면을 미는 힘 FB, 결국에 이게 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니? FA로 밀고 있는 힘과 Baby one more time, 여기 물이 이 힘을 받치고 있는 힘, 이게 같은 거지. 이게 평형을 이룬 거지.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이쪽에 물이 미는 힘과 FB가 이 물 아래로 미는 힘이 같은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니? 선생님이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물이 이렇게 FA를 미는 힘과 FB를 미는 힘이 같다고. 그러니까 파란색이 같으니까 FA와 FB가 이 FA와 FB가 같은 거지. 같은 힘으로 미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니? 나무 토막은요, 단위 면적당 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다고요. 누구를? 물을. 그러면 여기서 물리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봐야 돼. 그냥 선생님이 설명할 수도 있어. 근데 너희들한테 좀 물리를, 니네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거는 F는 MA잖아요. 그죠? F는 MA.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누구의 가속도로? 중력 가속도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mg라고 할 수 있다고. F는 mg. 그치? F는 mg를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질량은 우리가 뭘로 구할 수 있냐면, 여러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치? 그러면 질량 m은 밀도 곱하기 부피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이 지금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이다.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대입을 해주면 결국에는 힘 F는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중력 가속도 G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러면 요 옆에 있는 거 봐봐. FA라는 힘과 FB라고 하는 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FA와 FB는 중력 가속도 G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G 그냥 생략하고, 결국에는 FA라고 하는 힘은 밀도, A의 밀도 곱하기 부피로 나타낼 수 있겠고, FB라고 하는 힘은 밀도 B 곱하기 V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맞니? 그러면 이 중에 A와 B 중에 누구의 부피가 커? A가 크지. A가 B보다 커. 그치? 그럼 부피가 큰데 얘네 둘이 지금 어때야 된다 그랬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같으니까 같은 깊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둘이 FA와 FB가 같으려면 FA의 부피가 크면 밀도가 상대적으로 어때야 돼? 작아야 되지. 알겠니? 결국엔 A의 밀도가 B의 밀도보다 작은 거야. 왜? 힘의 균형을 위해서. 이 물리 시간이에요? 뭐 지구과학 시간이에요? 그러면 플래트설로 한번 돌아와 봐요. A와 B가 있어요.
그러면 A와 B 중에 누구의 부피가 큰 거야? A의 부피가 큰 거지. 근데 같은 깊이만큼 지금 수면에서 일자로 같은 깊이만큼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A의 밀도가 B의 밀도보다 커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플래트는 A는 저밀도이고 밀도가 작은 나무 토막이고, B는 밀도가 큰 고밀도인 밀도가 큰 나무 토막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플래트는 뭐라 그랬냐면 물 위에 나무 토막을 던지는데 들어갔는데 같은 깊이만큼 들어가 있다. 근데 같은 깊이만큼 들어가 있는 이유는 높이가 큰, 부피가 큰 A 나무 토막은 밀도가 작은 나무 토막이고, B는 밀도가 큰 나무 토막이다. 즉 나무 토막마다 밀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야. 밀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지. 알겠니? 알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C와 D를 한번 비교해 보잔 말이야. 에어리설을 비교해 보자고. 그러면 에어리설을 비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또 그냥 이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볼게. 니네는 이거 좋아하잖아,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렇지? 우리 똑똑한 휘문고등학교 학생들 진짜로. 그렇지? 외워 이거보다는. 그럼 여기 이제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이만큼 이렇게 전선으로 나타내 볼게요. 점선만큼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두꺼운 나무 토막이 이렇게 C가 들어있어. 들어있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은 D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C와 D가. 알겠니? 알겠어?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결국에 뭐냐면 같은 깊이에서의 평형, 힘의 평형은 같아야 되는 거야. 같은 깊이에서의 힘의 평형.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선을 그려볼게. C와 D의 점선을. 그러면 C와 D에서 점선, 이 해수면 아래 지금 C의 제일 끝단의 점선, 가상의 점선, 빨간색 점선을 그렸잖아. 그러면 이 점선에서는 봐봐. 이 점선에서 이 물이 이 C를 위로 이렇게 미는 힘은 이번에는 요 지점에서 이 물이 요 위에 있는 D라고 하는 나무 토막과 그 아래 요만큼의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한 요만큼의 요만큼의 물과 그 위에 있는 D라고 하는 나무 토막의 무게가, 누르는 힘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같은 깊이만큼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란색이 같다는 얘기는 그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FC라고 하는 힘과 이 나무 토막과 물이 누르는 합력 FD라고 하는 힘이 같아야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옆에서처럼 우리가 힘이 같을래, 힘은 로우 V, G인데 G는 어차피 같다고 했고 그럼 로우 V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FC라고 하는 힘을 보면 C의 밀도 곱하기 C의 부피가 되겠지. 그렇지? 이것은 같아야 되는 거야. 무엇과? FD라고 하는 힘과. 그러면 FD라고 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D라고 하는 놈의 밀도, 그 나무 토막의 밀도 곱하기 부피, D라고 하는 애의 부피 플러스 물의 밀도 곱하기 나머지 파란색만큼 한 아이의 부피. 이게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지각 평형을 이루는 거니까. 알겠니? 알겠어요? 이거 대응식에다가 나머지 우리가 이 값들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의 물리량을 알아낼 수가 있겠지. 결국엔 이거야. 지각 평형인 거야. 근데 플래트와 에어리는 어디다 기준을 맞추는지 다른 거야. 그럼 결국엔 이 봐봐. 그래서 에어리는 뭐라 그랬냐면 C라고 하는 나무 토막과 D라고 하는 나무 토막은 밀도가 같다라고 그랬어. 밀도가
같다. 동일하다라는 거야. 밀도는 같은 대신에 뭐가 다르다? 두께가 다르다. 그래서 가라앉아 있는 깊이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 알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에는 밀도는 같고 가라앉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뭘 만족해야 되냐면 이 수면을 기준으로 얘들아 수면을 기준으로 요 수면 위로 나와 있는 I분에 들어가 있는 I의 비율은 나와 있는 I분에 들어와 있는 I의 비율과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2대 3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 작은 아이도 자기 길이에 2대 3이라고 하는 비율로 들어가 있다고. 자기 두께에 5분의 3이 들어가 있으면 얘도 5분의 3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물리적으로 힘의 균형이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누가 그랬어? 에어리가 그랬어. 에어리. 그러면 밀도가 다르고 밀도가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플래트는 이 위에 있는 나무 토막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를 지각이라고 생각했고 그 아래에 있는 물을 멘틀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때 지각이 들어가 있는 깊이가 일정한 거잖아. 그래서 이 플래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멘틀과 지각의 경계를 뭐라고 했어? 모호면이라고 그랬잖아. 모면의 깊이가 일정하다라고 그랬어. 우리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 모면에 일정한 깊이만큼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누가? 플래트가. 그런데 에어리는 다르지. 지금 보면 두꺼운 이 나무 토막은 깊이 들어가 있고 얇은 나무 토막은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에어리도 나무 토막을 지각이라고 했고 이 아래에 있는 물을 멘틀이라고 동일하게 했어. 그런데 요 멘틀과 지각의 경계가 다르지. 그래서 모면의 깊이가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니? 이거를 플래트설과 에어리설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는 어때요? 실제. 우리 지구의 실제 자연현상은 어떻게 생겼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여기에 그려보면 대륙지각은 위로 높이 솟아올라 있어. 고래 해양지각은 대륙지각과 만나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지. 그 위에 이렇게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대륙지각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지. 그 다음에 여기가 멘틀이고 그렇지? 그러면 해양지각을 포함한 해양판 이게 해양판이고 이게 대륙판이 되겠지. 그럼 지구가 원에서 했어요. 해양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무암질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그리고 멘틀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감남암질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감남암질 용암. 응? 그러면 밀도는 누가 큰 거야? 그렇지. 멘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해양판, 그 다음에 대륙판이 밀도가 가장 작은 거지.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이렇게 침강하는 거였잖아. 그렇지? 맞니? 그러면 여기 봐봐. 자연현상에서 보면 해양판과 대륙판 이게 지각이잖아요. 지각의 밀도가 같니 다르니? 그렇지. 밀도가 달라. 실제로 밀도가 다르다고. 그러면 이 밀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누가 예언한 거야? 플래트하고 에어리서 중에. 그렇지. 얘는 플래트설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플래트설이 맞춘 거야, 얘를. 밀도가 다르다는 거를. 응? 근데 이번에는 얘들아 이거 봐봐.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 자연현상에서 보면 대륙판은 더 깊이가 두껍잖아요. 두꺼워서 더 깊이 들어가 있고 해양판은 적게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이게 모면이잖아. 모면. 그러면 모면의 깊이는 일정하니 아니면 일정하지 않니? 모면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모면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누가 예언한 거예요? 그렇죠. 에어리설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에어리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래트와 에어리는 우리 지각 평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했는데 둘 다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죠. 플래트는 지각의 밀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는 맞췄는데 모면이 일정하다 그랬기 때문에 띡. 그러면 에어리는 모면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는 맞췄는데 지각의 밀도가 서로 같다라는 건 띡 다른 거지. 그래서 둘 다 설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각 평형설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능 특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책. 자, 지각 평형설. 밀도가 작은 나무 토막이 밀도가 큰 물 위에 떠서 평형을 이루는 거. 평형. 이게 중요한 거야. 밀도가 작은 지각이 밀도가 큰 맨틀 위에 떠서 평형을 이룬다는 이론. 우리가 이거를 지각 평형설이라고 부른다. 근데 플래트설을 보면 여기 그림에 보면 산맥은 밀도가 저밀도이고 그리고 바다는 밀도가 고밀도이다. 그래서 플래트설은 밀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밀도가 다르다. 근데 에어리는 밀도가 서로 어떻다 그랬어? 밀도가 동일하다, 같다라고 했다. 다만 에어리설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었다? 모면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맞췄다. 그래서 플래트설 보면 밀도가 서로 다른 지각이 맨틀 위에 떠 있으며 밀도가 작은 지각일수록 지각의 해발 고도는 높이 올라와 있으나 밀도에 관계없이 해수면을 기준한 모면의 깊이는 같다? 아니, 이게 틀린 거지. 같지 않지, 그치? 그 다음에 에어리설은 밀도가 서로 같은 지각이 맨틀 위에 떠 있으며 지각의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해수면을 기준한 모면의 깊이가 깊다. 이거는 맞춘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두 지각 평형설의 비교.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밀도가 작다는 점에서는 플래트의 지각 평형설이 타당하지만, 그치? 여기다 밑줄 칠게. 플래트의 지각설이 타당하지만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모면의 깊이가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깊다는 점에서는 에어리의 지각 평형설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아래 탐구 자료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자료 살펴보기. 지각 평형설의 모형. 저기에 보니까 물 위에 나무 토막 A, B, C를 지금 집어넣었죠.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나무 토막의 밀도가 작아요? 물의 밀도가 커요? 물의 밀도가 크니 나무 토막이 작니? 물이 큰 거니 나무 토막이 작은 거니? 나무 토막보다 물이 큰 거니? 물보다 나무 토막이 작은 거니? 똑같은 말이지. 그치? 물보다 나무 토막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떠 있단 말이야. 근데 읽어볼게. 탐구 과정. 그림과 같이 밀도가 0.7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같고, 여기서 동그라미 쳐 같고, 이게 중요한 거야. 단서야. 두께가 서로 다른 전 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 A, B, C를, 그럼 나무 토막의 밀도가 얼마라는 거야?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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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이 정육각형 1cm, 1cm라고 하는 단위 정육각형 안에 얼마가 들어있어? 0.7g이 들어있다고. 0.7g. 근데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인, 그러면 똑같은 1cm, 1cm, 1cm라고 하는 정육각형 안에 단위 부피 안에 물은 몇 그램 들어있어? 1g 들어있는 거야. 1g. 같은 부피에서 1g, 0.7g 들어있는 거지. 그럼 누가 밀도가 큰 거야? 물이 더 큰 거지. 응? 됐지? 그때 물 위에 띄우고 평형을 이룬 후 평형을 이뤘어. 그럼 평형을 이뤘다는 건 뭐야? 같은 깊이에서 누르는 힘이 같다라는 거지. 힘의 평형을 이룬 거야. 그때 나무 토막 각각의 전체 두께와 수면 아래 두께를 측정하고 나무 토막 전체 두께분의 수면 아랫부분의 두께의 비율을 구한다라고 그랬어.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러면 나무 토막 A는 두께가 30이고 20이고 10이야. B는 20이고 C는 10이야. 그치?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거 빨리 설명해도 되지만, 그치? 너네들 이해하는 거 좋아하니까. 여기 A라는 이렇게 나무 토막을 이렇게 넣었다고. 근데 B라는 나무 토막을 넣었잖아? 그럼 결론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얘는 밑면이 같기 때문에 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부피분에 들어가 있는 부피가 같아야 돼. 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야. 그럼 전체 두께가 얘가 30이고 얘가 20이고 얘가 10이라고. 알겠니? 그런데 밀도는 뭐냐면 나무 토막의 밀도는 0.7인가? 0.75고 그다음에 물의 밀도는 1이라고. 1. 알겠니?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같은 깊이에서 지금 A가 제일 수면 아래로 제일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요 깊이에서 점선을 그려볼게. 요 깊이에서 이 물이 이 나무 토막 A를 위로 떠받치는 힘, 파란색 힘, 이 힘과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요 물이 요만큼의 물과 그 위에 떠 있는 B라고 하는 나무 토막을 전부 다 들어올리는 힘과 그 다음에 C 위치 아래에 있는 물이 그 위에 있는 이만큼의 물과 이만큼의 나무 토막을 위로 이렇게 위로 누르는 힘이 같은 거야. 이 세 개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깊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지. 알겠니? 그럼 결국에는 이 힘이 같다라는 건 A라는 나무 토막이 누르는 힘 빨간색과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나무 토막과 물이 누르는 힘과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나무 토막과 이 물이 누르는 힘이 같다고. 알겠어?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힘을 한번 볼게. 나무 토막 A. 그러면 나무 토막 A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힘 F는 로우 V G인데 어차피 G는 다 같으니까 그냥 같다라고 하고 밀도 곱하기 부피잖아. 그러면 얘는 나무 토막의 밀도, 그치? 0.75 곱하기 30을 한 거나 두 번째는 얼마가 되겠어? 0.75로 20을 들어가고 플러스 0.1로 10을 들어가고 나머지 여기 얼마야? 응? 미안해. 22.5고 여기가 15가 15. 그러면 미안해. 여기 지우고 미안해. 너네 이거 틀리는 거 싫어하잖아, 그렇지? 0.75로 그죠? 0.7 같은 거구나, 그렇지? 미안해. 잘 썼는데 내가 틀린 줄 알았어. 나 지금 계속 다음 거 생각하느라고 미안합니다. 0.75로 30만큼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0.75로 20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15만큼 잠겼으니까 여기가 얼마나 남았겠니? 요 22.5에서 15만큼 가라앉았으니까 7.5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7.5만큼 가라앉았다. 이게 같은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여기 C는 얼마가 되겠니? C는 나무 토막 아래로 7.5만큼 들어갔으니까 22점에서 7.5를 빼면 15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 C라고 하는 아이는 0.75로 요 두께가 10이니까 10 플러스 0.1로 요 아래 15만큼 들어간 게 같은 거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결국에는 요 탐구 결과를 보니까 30분의 나무 토막 전체 분의 22.5는 0.75잖아. 그러면 0.75를 다 맞추기 위해서 20분의 15, 10분의 7.5로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전체 20분의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20분의 15니까 그쵸? 그러면 5, 35, 5, 4, 20이니까 4분의 3이 들어가 있고 4분의 1이 떠 있는 거지. 전체에 4분의 3은 들어가 있고 4분의 1은 떠 있는 거지.
분석 포인트. 나무 토막 ABC의 모두 밀도가 0.7g/제곱센티미터이고 물의 밀도가 1이고 나무 토막 ABC를 뜬다.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12페이지의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